감사원장하고 맞습니다. 검사 네. 3명하고 네. 아닙니다. 뭐 특별하게 네. 그 관련지어서 해석할 만한 게 특별히 없어서 뭐 탄핵권을 남용했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권한 행사를 적법하게 했다라고 판단도 했고 네. 과거에 헌법연구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 현재의 판단은 어떤 절차로 운영이 되나요? 탄핵, 기본적으로 윤석열 탄핵, 그러니까 탄핵 소추가 들어오면 네.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떠한 절차로 이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이번에는 좋지 이제 않을까요? 중요한 사건이니까 재판관들 밑에 연구관들이 뭐 5, 60명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박근혜 한 탄핵 사람 사건 밑에 때 5, 60명 있어요. 전체가 재판관 전체가 아.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 경험 있는 사람과 네. 나름 실력 있는 사람들로 10명 이상으로 네. TF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헌재 재판관들은 마지막 평결을 남겨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정 정도 보고서가 완성이 되면 네. 아마 변론 종결 이후에 보고서를 올리면 그때부터는 재판관들만 본다고 합니다. 아, 자기 방에서? 연구관들은 배제하고 본인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수정도 본인들이 하고 그 지금 헌재 단계는 재판관 그 네. 단계겠네 지금. 네. 그죠. 8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은 거의 같은 층에 이렇게 아닙니다. 방이 두 층에 나눠져 층에 있는데 나뉘어서. 방도 따로따로 있어서 네. 가령 제가 이렇게 제 의견을 만든 서면을 만들면 이걸 네. 밀봉을 해서 네. 조심스럽게 갖다 줘야 되는데 아. 또 지금 현재 재판관들은 다 판사 출신이라 뭘 고치는 걸 좋아해요. 네, 네. 근데 나머지 7명이 다 고쳐서 네. 똑같이 밀봉을 해서 다시 저한테 오면 네. 저는 그걸 일일이 다 반영을 해서 네. 다시 다시 갖다 줘야 수정을 해서 다시 되는데 올리고. 퇴고가 너무 길군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시간이 좀 시간이 네.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그 고치는 작업은 주심이 하시는 겁니까? 주심이 일단 모으는데 모으고. 다시 또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또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네. 이분이 고친 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또. 네. 그러면 또 만나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거 결론은 이미 정해졌는데 아마도 네. 그러면 그들끼리는 대화도 서면으로 주고받나요? 만나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딜 방에 가는 것도 되게 남들이 보기에 뭐 어느 누구랑 재판관 누구랑 어느 가더라. 재판관이 자주 만나네. 그 두 사람이 뭔가 의기투합을 뭘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기각된 그 감사원장 검사 3명 이걸 가지고 곧 나오지 않겠습니까?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걸 기대를 하는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이나 국힘당이나 모두 헛꿈인 것 같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국회에서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 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헌재에서 주장했잖아요. 저희 다 봤습니다만 민주당이 뭘 했기 때문에 탄핵을 많이 해서. 근데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더 오늘- 낙심할 것 같아요. 이번 결과에. 그러니까 오늘 이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기각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관련자 분들이 환영했잖아요. 네, 네. 조만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그런 환영을 똑같이 해야지 네. 우리 상권분립 국가에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국회나 정당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은 승복했으니 또 승복해라 그 얘기죠. 뭐 당연히 그 하루 그럼요. 이틀 만에 바뀌면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 아니, 벌써 그러니까 바뀌었다고 당장 하더라고요. 그 권영세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헌재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승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라고 했거든요. 민주당은 승복하지 않겠다라고 한 적이 그럼요. 없잖아요. 그리고 어제 우리 당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승복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요. 그 최기상 의원님 오셨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그래서 도대체 언제 결과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아시다시피 오늘 내일 금요일까지는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저희 생각이 조금 어긋난 게 이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사건을 먼저 할 줄은 사실 예상을 못했잖아요. 네, 이 사건을 같이 진행한 걸로 봐서는 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전격적으로 내일 선고할 가능성도 조금은 배제할 수 있고요. 없다. 그걸 보고 싶었어요, 진짜. 그리고 또 유력한 거는 결국은 토요일 날 정도의 선고 날짜를 월요일로 고지하고 월요일 날 토요일에도 선고하지 않을 가능합니까, 그게? 그 연락하는 거는 그냥 전화로 하거나 네, 네. 문자로도 보내고 그 전산상으로 보내거든요. 그 과정 전자로.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지 복잡한 건 않군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뭐 피청구인이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네.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13일에 이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 선고를 할 수 없다. 이거는 뭐 그동안에는 이렇게 많은 사건들이 중요한 게 몰려 있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네. 설레는 큰 의미가 없고요. 아. 근데 현실적으로 이 쉼표 하나 떼쓰기 하나도 지금 신중한 상황이라 네, 네. 내일 했다가 또 괜히 오탈자라도 하나 있으면 그걸로 뭐라 할 수 있으니 이렇게 된 거 그냥 주말에 한 번 더 다 보시고 네. 월요일 날 선고하고 네. 화요일 날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변론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까지 대통령 사건을 선고하지 않고 화요일 날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을 진행한다면 네.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렇죠. 수긍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거는 그래서 그래서 월요일은 시간 순서도 적어도- 그렇고요. 네, 월요일을 하고 나서 그 사건을 진행을 해야지 본인들도 마음이 편하실 거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 8대 0이죠. 여전히 8대 0이고요. 저희가 탄핵소추 사유를 5개를 정했는데 네. 혹시 그 중에 한두 개 정도 일부가 보충 의견이나 네. 별개 의견 정도를 달고 나올 수는 있는데 내는 거 정도로 네. 하는 것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안창호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이 네. 예, 의견을 따로 낸 게 조금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 네, 네. 수준에서 그 탄핵 사유 중에 한두 가지에 네. 의견을 5개 내지 중에 않을까. 한두 가지가 이렇게 이론이랄까요? 다른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피청구인 윤석열 파면에는 인용에는 그러니까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5개 중에 한 개만 인정돼도 무조건 파면이기 때문에 네.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볼 보여지고요. 때 벌써 5개 다 위반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극우 세력들이 우기는 게 바로 그 지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5개 다 본인들도 위법한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우기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모든 눈으로 봤고 그럼. 실시간으로 봤고 그 중에 하나만 중대하다고 판결이 돼도 파면은 이룰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요. 이보다 더 중한 사유를 가지고 오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그리고 진짜 만약에 각 하나 기각을 하기 위해서 그 재판관들이 어떤 논리를 쓸 수 있을까 싶어요. 그 맞습니다. 판결문을 부정선거가 아니라 주장을 했는데 그걸 뭐 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계몽도 좀 돼야 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도저히 인용 파면 아니고는 판결문 아무리 누구라도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재판할 때 보니까 네. 그 각하하다는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 주장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다 판단을 했어요 이미 아. 문제 없다고. 그래서 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 사건 때 재판부가 아주 판단을 잘 해놓으셔서 예. 새로운 주장도 없습니다. 그냥 한 번 더 해보는 거고 그때 판단이 틀렸다 이런 주장밖에 못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